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사회수업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자본주의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 교과 내용을 복습해보고 교과 내용을 복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KBS의 명견만리에서 김지훈 박사님이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사회교과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를 볼 때 이전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일반적인 언어로 했다면 이제는 사회교과를 배웠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보고 사회 언어로 그 문제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 자, 우리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자본주의겠죠. 소윤이는 과자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봤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과자를 생산하는데 생태계를 파괴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시켜 살 수 있는 과자, 요거 짭짤하고 맛있죠. 과자 생산에 필요한 팜유, 꼭 팜유 말고 다른 유도 있다라는 거. 자, 많은 양의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대 산림과 초원 파괴. 과자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이거 파괴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파괴하는 사람이 나쁜 거죠. 팜유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열대 산림과 초원이 줄어들어서 살기 어려워진 동물들이라고 하고,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인간들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뭐 정치인들 말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소비다. 소비를 통해서 생태계를 보호해 보자. 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소윤이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환경. 근데 환경이 얼마짜리인지는 자본주의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막 장마 엄청 길고 이번 겨울에는 또 엄청 춥고, 그런데 이런 환경이 만약 자본주의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으면 더 잘 지켰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더 잘 지켜야겠어요. 어떻게 지킨다? 소비를 통해서 한번 지켜보자 라는 아이디어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생산활동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봤다. 자, 친환경 숟가락이 있대요. 자, 인도에서는 숟가락을 쓰고 나서 먹을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가 아닌 거야. 음식인 거죠. 숟가락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대요. 이 숟가락은 수수, 쌀, 밀가루, 우리가 일회용 숟가락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뭘로 만들어져 있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거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친환경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먹을 수 있대요. 이거 만든 사람은 우리가 먹지 않고 버린다 하더라도 땅속에서 분해가 된대요. 근데 이 친환경 숟가락이 그 플라스틱 숟가락보다 좀 쌀까요? 비쌀까요? 좀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숟가락을 소비함으로써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썩는데 1000년이 걸리는 플라스틱, 1000년 걸리는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적게 걸릴 수도 있는데 1000년이 걸린대요. 대신에 친환경 물품 개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줄이고자 생분해성 재료, 이런 표현, 생분해성 재료로 만든,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해된다는 거예요. 세균에 의해서. 일회용품이 개발되고 있다. 밀, 고구마, 옥수수, 감자전분, 해조류 등의 생분해성 재료로 만든 일회용품은 온도, 햇빛, 박테리아, 곰팡이 등으로 분해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썩어 없어지면서 퇴비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해조류를 사용해 만든 물병은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물병으로 사용되다가 물을 다 마시면 서서히 말라 자연 분해가 된다.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우리가 소비를 해줘야겠죠. 소비를 함으로써 이런 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친환경 숟가락이라는 숟가락은 다 친환경 숟가락인 거야. 이런 산업을 우리가 키운 거예요. 뭘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자, 썩는데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 물품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말고 친환경 물품을 선택해요. 근데 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비닐봉지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착한 소비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자,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을 알아보자. 자,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 닭을 좁은 닭장이 아닌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닭이 건강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생제를 맞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항생제가 왜 문제냐 했을 때 닭이 아프면 원래는 뭐 좀 많이 아프면 죽겠죠. 근데 항생제를 맞추면 얘가 이런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안 좋은 세균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세균이 몸에 들어와서 닭이 죽는 게 아니고 항생제를 맞아가지고 얘가 살았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얘가?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 그래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는 구조는 사람한테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분뇨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응가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런 다큐멘터리 한번 보고 나면은 고기를 소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햄버거는 먹고 싶고 착한 소비는 해야겠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한 소비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 닭의 배설물을 흙과 함께 처리해. 배설물이 문제인데 이렇게 키우면 퇴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환경오염이 없는 건 아니야, 닭을 키우면. 하지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퇴비로. 그래서 농사가 중요한 면이 있는 거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착한 소비죠. 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거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생태계를 우리가 더 확대해야겠죠. 자, 신선한 달걀과 건강한 닭을 먹을 수 있어 우리 몸에 이롭다. 이거 중요합니다.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달걀이나 닭을 더 많이 소비할수록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달걀이나 닭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중요한 거 동그라미 안 쳤네. 소비를 하면 할수록 이 산업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왜 조류독감 때문에 달걀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달걀은 한 15,000원 정도 됩니다. 15,000원, 14,000원, 20개 정도의 그런 거 먹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자, 15,000원, 14,000원 정도 하는데 원래 일반 달걀이 한 30개에 한 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한 9,000원 정도까지 올라가지고 갭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친환경이랑 일반 이건 케이지 사육하는 닭의 달걀이랑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 조류독감 사태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좋은 소비, 착한 소비를 통해서 이런 산업을 많이 키워줘야겠다. 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 자본주의의 두 축이죠. 소비 활동은 우리가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왜 건강? 우리가 항생제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항생제에 오염됐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항생제하고 호르몬제 오염된 소나 돼지나 닭으로부터 나온 부산물을 우리가 먹는 건데 이건 오염된 거야. 이거 말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것들은 훨씬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또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친환경적인 소비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좀 느린 편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더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 정치인 뽑을 때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약속할 수 있는 정치인을 또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말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소비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생산도 해야겠어요. 자, 오늘 사회의 내용 복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제는 없어요. 그냥 영상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영상을 그냥 봐도 되는데 그냥 중요 단어들을 메모하면서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중요 단어들을 메모한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해 보면서 복습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뇌가 그런 일련의 과정, 학습하고 복습하고 되새김질하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뉴스도 그렇게 보는 거 추천합니다. 네, 부연 설명이 길었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